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하면 5호장에는 조금은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호장까지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렇게 5호장까지 밀린다는 것은 그만큼 투심이 좋지 않다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15포인트니까 지난번에도 24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거기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800포인트도 개파락으로 깨버렸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이쪽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좋지 못했었고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1% 이상 밀리고 말았어요. 적게 밀려야 1%고 대체적으로 3%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면 이틀 동안의 외국인이 4,200억, 3,400억 생각보다 많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했었고 이 부분은 조금은 그나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어제하고 수급이 비슷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켰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6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만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래도 금액 자체는 평소보다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2차전지 기업들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 에너지솔루션하고 지금 보시는 삼성 SDI까지 반도체와는 달리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아, LS일렉트릭,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상위 종목에 올렸고, 또 기관은 현대차,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가장 많이 매수한 현대차를 보더라도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적극적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6%가 나왔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별다른 반등 없이 오전장부터 오후장 끝까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검은색 추세선하고 또 빨간색 60일선이 있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국내 시장이 아닌 나스닥이라고 해도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고 해도 추세선과 60일선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우지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직전 저점을 깨면서 하락폭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국도 자국 내 경제활동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3분기 GDP가 잘 나왔다고 해도 반대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어제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성이 있었던 국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런 기업들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빨간불을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전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밑에 꼬리를 달면서 일정 부분 주가를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제는 시장이 오후장까지 계속 밀리면서 밑에 꼬리도 없이
이런 패턴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보면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가 잘 버텨주었다면 오히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AI 반도체 수출 제한, 그거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전쟁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든이 중동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에 이렇게 폭격이 날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 소행인지 그건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인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측이 드론 공격을 당했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된다면 미군도 같이 참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쿨다운 되었었던 중동발 전쟁 이슈, 그게 어제 오후장부터 조금은 상황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하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묶어서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의회의 안보 패키지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00억 달러는 여기 135조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일정 부분 주식을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내용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135조 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크게 또 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뛰게 된다면 당연히 기술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맞물리면서 어제 다이렉트로 오후장까지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국채 금리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세요. 4.9%까지 자칫하다가 5%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조금 길게 본다면, 자, 2020년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조금은 횡보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로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일단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하락 추세라면 이런 고점들을 계속 낮춰가겠죠. 하지만 그게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조금은 추세를 돌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본다면 직전의 고점들을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해도 그 기대치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리스크가 단지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때문에 유가도 상승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채권 금리도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보면 어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 가능성이 더 짙어진 시점에서 더 시장이 오늘 크게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3%가 넘고 있고 삼성전자도 1%가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인지 매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44%나 급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진을 조금 줄이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 대수를 늘렸어야 되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매출이 소폭 증가한 데 그쳤었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다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커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어닝 쇼커가 나왔다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 다른 업종보다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 먼저 LG에너지솔루션 현재 3%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직전의 저점을 되려 이탈하고 말았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거의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이죠. 일단 2차전지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드렸죠. 이때 10월 11일 이때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많은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뚫기 전까지는 올라갈 만하면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반도체보다도 당분간은 어려운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그게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이탈한 만큼 섣불리 매수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2차전지는 계속해서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매물대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오늘 대략 상승이 나오고 지금 위에 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2차전지보다는 매물이 많지 않죠. 또 삼성전자, 이 종목은 조금 매물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당분간은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5%를 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진정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기술주의 상승, 물론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흐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매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분명히 국채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시점을 잘 포착해 보려고 노력하고 분석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았고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장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